워렌 버핏의 주식명은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 능력 범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은 여러 가지 지적 수단을 발전시켜 왔지만 감정과 심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비밀 공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각 종목과 주식 시장의 가격이 보내는 신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식 시장의 전염성 강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훌륭한 판단력을 갖춘 투자자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좋은 회사는 선택하기 쉬운 의사결정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반면에 나쁜 회사는 계속해서 끔찍한 선택만을 제시하며 의사결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저와 찰리는 사업 분석가입니다. 우리는 시장 분석가도, 거시경제 분석가도, 심지어 증권 분석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금융시장 전반을 분석하며 이해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뿐이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할 만한 경영진이 있는지,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알아본다. 독점력을 구축했는지의 여부가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열쇠가 된다. 평범한 지능을 갖추고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힌다. 우리는 수익을 재투자에 늘어난 자본으로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예측을 계속 무시할 것입니다. 이들은 투자자와 사업가들의 마음을 흩뜨러뜨리는 값비싼 요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확대, 이번에 오일 쇼크, 대통령 사임, 소련 해체, 다우지수의 508포인트 폭락 등을 30년 전에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나 시장에서 일부 지분을 사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탁월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지 그저 그런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통 주식을 살 때도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무섭게 확산하는 시장 심리에 휩쓸리지 않을 때 성공할 것이다.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파악해놓고 주가가 맞아야만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좋은 가격은 내일 당장 찾아올 수도 있고 5년이 지나서 찾아올 수도 있다. 찰리 몽고의 주식명은 1911년에 가장 잘 나가던 50개 기업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지 하나뿐이다. 경쟁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다. 긴 세월에 걸쳐서 역사는 어떤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을 따라하는 것은 평균으로 후퇴하겠다는 말이다. 종종 당신은 정말 뛰어난 수익을 내는 사업을 본다. 저 수익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을까? 가 관건이다.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저 수익을 가져오는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을 없앨 만한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근성과 인내심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면 덥석 낚아 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더 똑똑하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나는 단지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다. 높은 지능은 자만심을 불러오는 원흉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 섣불리 나서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면 높은 지능은 투자자에게 강점이 될 것이다.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앉아 있는 것이다. 이익이 확실할 때만 움직이십시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승산을 이해해야 하고 유리할 때만 베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질투는 미친 짓입니다. 100% 파멸을 부릅니다. 일찌감치 질투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훨씬 나아집니다. 피터 린치의 주식 명언.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루에 508포인트가 하락하든 108포인트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내던지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투자의 오류를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투자를 잘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인기 업종의 인기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인기 주식은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희망과 허공만이 높은 주가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상승할 때처럼 빠르게 떨어진다.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이익은 손실로 둔갑한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도 안전하겠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코스톨라니의 주식 명언.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투자에 있어서 손실과 수익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투자자의 일생 동안 쫓아다닌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해야 한다. 투자자는 기자나 의사와 같은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 한 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무기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과 아이디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레이엄의 주식 명언. 강세장에서 최대의 도박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거에 항상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약세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다. 좋은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경영자는 그 현금을 생산적 용도에 투입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는다. 영리한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모두가 팔고 있는 약세장에서 매수해서 모두가 사고 있는 강세장에서 매도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서 주식을 사서 낙관주의자에게 판다. 주식의 값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한 열중도가 떨어진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에 미스터 마켓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일지라도 대중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투자는 IQ와 통찰력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태도의 문제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다. 필립 피셔의 주식 명언. 대다수 군중들의 의견을 꿰뚫어보고 현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식 투자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미래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밀하고 끝없는 사실 수집이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현장의 자료와 데이터, 사실들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투자자의 보유 종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투자자가 주도 면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는 의미다.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사실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 보수적인 투자란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투자 방식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투자 철학도 하루아침에, 아니 한두 해 정도의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없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나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템플턴의 주식 명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대중과 뭔가 다르게 하지 않고 뛰어난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세스클라만의 주식 명언: 최고의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우선 위험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야 위험을 감수할 만한 수익률이 기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산가치라는 허리띠가 이익이라는 멜빵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낀다.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 커서 많은 투자자들이 대중에 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가격이 상승할 때 너무 열광하거나 욕심부리지 않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 주식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기업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시간의 지평이 길어질수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 요소가 시장 가격을 지배한다.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참으면 참을수록 복리라는 놈은 더더욱 당신 편이 될 것이다. 랄프 웬저의 주식 명언: 돈이란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도박꾼으로부터 나와 정확한 확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마련이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불안과 처저의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모두가 흥분해서 달려드는 주식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일종의 오락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따분한 주식은 할인해준다.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많이 사두라. 주식 분석이란 거의 재미없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챙겨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주식에 적정한 가치를 매기는 훈련을 충분히 쌓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워드 막스의 주식 명언: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성공은 그 자체로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실패는 그 자체로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가 어떤 자산에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매입을 꺼려하면 결국 자산 가격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낙관론이 배제되고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면 리스크가 가장 적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잘 사기만 한다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없다. 즉, 보유 자산을 얼마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팔지에 대해 고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자산을 저가에 매수했다면 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비싼 것보다는 싼 것을 꾸준히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통찰력에서 앞서야 한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이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것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